오늘은 그룹이라는 명령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반자 쪽으로 반자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정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입니다. 그룹.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이쪽에 보시면 여기 기와 그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열어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건 기와의 단면입니다. 기와의 단면인데 요걸 기와 걸이라고 해요. 기와 걸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350, 그 다음 옵셋 15mm. 기와장의 두께는 15mm로 설계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옵셋 300,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렉탱글 30, 30. 다시 한번 렉탱글 30, 50. 이렇게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올립니다. 자, 선 연장하고요. 옵셋 15mm. 그러면 선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선을 싹둑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와의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 보시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칭선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나요?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명령어는 그룹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룹. 그러니까 하나의 기호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룹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기호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냐면 기초 있죠. 기초로 들어가 볼까요?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700 옵셋 400 50 다시 200 420 나누기 2. 그 다음 200, 그 다음 100. 자, 트림하고 필렛하고. 자, 이런 식으로 기초가 그려지죠. 그죠? 자, 이때 라인 렉탱글 다시 45도로 맞추고, 자, 얘가 자, 얘가 해칭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그룹을 쓰는 겁니다. 그룹.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따로따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룹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 끝점 잡고 어레이 5개 피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룹으로 복사가 됐으니까 어떤가요? 선택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시죠.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죠? 제가 사진을 좀 찾아놨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가 그려야 되는 기와의 단면입니다. 실제 사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S형 기와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 기와 말고요. 그런 전통 기와를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S형 기와를 그리게 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숫기와 여기가 암기와 그 다음에 이제 숫기와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는 게 있어요. 수막새라고 합니다. 암막새 이렇게 기와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는 건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그리게 돼요. 기와 단면, 그 다음에 기와 거리, 그 다음에 얘를 평고대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적어놨어요. 평고대라고 해요. 여기 평고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룹의 장점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트림이 됩니다. 트림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필렛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포함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기존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룹의 특징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런 것 잘 돼요. 라인, 익스텐드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룹인데 연장이 돼요. 스트레치, 자, 그리고 스트레치 늘리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호로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트림되고 익스텐드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치되고 어지간한 작업이 다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이동하면 한 번에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동이나 카피가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봤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그렸고요. 옵셋 60mm, 네, 그리고 랭슨 델타 50mm. 자, 이렇게요. 옵셋 15mm. 자, 필렛 선을 이렇게 제가 막아봤습니다. 이렇게 기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이 부분은 지워야 되죠. 여기는 또 연결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제가 치수 적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평으로 50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평으로 6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 이쪽으로 잡았나 보다. 뭐지? 다시 랭슨 토탈 50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 자, 이렇게 한번 더 그려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작업하는 방법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명령어가 언그룹은 그룹을 푸는 명령어고 그룹 에디트는 그룹을 수정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추가 삭제만 가능해요. 추가 삭제만.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A가 그룹 온오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작업하려면 컨트롤 시프트 A를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이렇게 그룹 오프라고 뜹니다. 그러면 그룹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도면의 모든 그룹이 다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컨트롤 시프트 A 누르면 이와 같이 그룹 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서 여기 지워 보시죠. 자, 물론 이 부분 뭐로 조절할 수 있냐면 그룹 에디트로 뺄 수 있어요. 자, 그룹 에디트 그 다음에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add 오브젝트하고 remove 오브젝트, 요건 이름이니까 빼고, 자, remove 오브젝트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룹에서 빠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레이즈나 뭐 트림 같은 거 편하게 하실 때도 써도 좋지만 지금처럼 그룹 에디트로 하셔도 좋고, 그 다음 add 오브젝트 추가하기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그룹을 푸는 방법은 언그룹입니다. 우리가 분해라는 명령어 있었죠, 그죠? 이 분해로 그룹을 풀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룹은 언그룹으로 묶음을 풀 수 있습니다. 언그룹 그리고 선택하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그룹이 풀어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도 만들어 볼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얘도 5번, 얘는 삭제. 자, 중심선, 단면선, 마감선, 자, 문자, 그 다음에 해칭, 단열재. 제가 이렇게 이름을 쭉 주었습니다. 자, 중심선에는 로드, 자, 센터가 들어와야 되겠죠? 다시 히든도 들어와야 되고, 다시 배팅도 들어와야 됩니다. 자, 센터 선택해 놨고요. 하나 더 만들죠. 얘는 방수. 방수는 초록색 선입니다. 그리고 히든, 그 다음에 단열재는 배팅.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단면은 노란색, 단열재는 파란색의 배팅, 마감은 초록색, 문자는 사이안, 중심은 빨간색의 센터, 방수는 그린의 히든, 해칭은 블루.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쭉 1, 2, 3, 4, 5, 6번으로 가고, 마지막 하얀색은 인면선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총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죠. 그럼 바닥부터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이쪽이 실내고 왼쪽이 실외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간단하게 쭉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죠. 얘는 단면, 여기도 단면, 얘는 중심.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 다음 여기는 마감. 이때 요렇게는 해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림. 여기가 단면.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겠죠? 자, 요렇게 완성시켜 보시죠. 옵셋 150, 300이었죠? 300. 자, 1200. 다시 150. 300.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이렇게요. 여기가 현관이죠? 여기도 현관이고, 이때 스라브가 150mm씩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익스텐드 옵셋 150mm. 마지막 다시 필렛. 선 지우고 자,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 옵셋 50mm 미창 콘크리트죠.
다시 옵셋 200mm. 잡석 다짐이죠. 자, 옵셋 100mm. 이렇게 어깨 부분이 100mm 튀어나와야죠. 자, 트림하고,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렇게요. 그래야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조인. 여기만 조인하시면 돼요. 카피. 그 다음에 적당히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자, 어레이. 패스 어레이. 그러면 이렇게 쭉 복제가 되는 거였죠. 오소시에이티브 끄고, 자, 이동하기 하나만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주시고, 네, 이렇게 적당히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고, 얘도 적당히 트림으로 끊어버립니다. 여기도 적당히 해서 트림으로 끊습니다. 그 다음 카피 어레이 5개 아니 6개 적당히 해서 이렇게 복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복제해 보시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온돌이죠. 옵셋 150. 자, 라인으로 여기 마감하고요.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여기다가 벽돌 한 장에서 2장 얹어 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렉탱글 100 콤마 아니 90 콤마 57 아니 90 콤마 60 다시 렉탱글 자, 골뱅이 100 콤마 100으로 자, 반절이죠. 반토막. 자, 그 다음 렉탱글 아니 옵셋 30mm 이거 200으로 이렇게 놔도 돼요. 100mm. 그 다음 렉탱글 자, 미드 포인트까지 자, 이렇게요. 라인 트림 그 다음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 마감선이에요. 이 선이 마감선입니다. 옵셋 85mm 자, 트림으로 끊고요. 얘도 마감선 옵셋 15mm 이렇게요. 단면 자체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색상이 이해되셨나요? 색상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옵셋 85 나누기 2 얘가 누구냐면 단열재선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선 종류 축척 안 했잖아요. 그죠? LT 스케일 자, 얘는 1대 40도면이에요. 40으로 놓으면 선이 엄청 커요. 20 자, 10으로 놨습니다. 10도 많이 크네요. 자, 제가 그러니까 얘가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컨트롤 1 눌러서 선 종류 축척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 부분까지 자, 라인 옵셋 150 서클
다이아메타 20. 그 다음 선을 적당히 이렇게 그립니다.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두 개의 선은 중심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얘를 그룹으로 만듭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어레이, 아니 카피. 어레이 뭐 한 10개만. 자, 250mm 간격으로.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옵셋 20mm 마감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옵셋 1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그 다음 조인. 그리고 나서 계속 필렛을 쓰시면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죠. 자, 트림으로 끊고, 자, 여기도 트림으로 끊고. 그러면 이렇게 마감이 금방 끝납니다. 자, 이렇게 현관 마감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여기에 이제 그라운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그 다음 카피, 어레이 4개, 라인, 아니 P라인. 우리 폴리라인 배웠죠? 애초에 폴리선으로 그려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해치, 레이어 바꾸고 해치. 패턴 말고 유저 디파인. 45도, 간격은 100mm. 이거 너무 크다. 50mm. 다시 해치. 간격은 냅두고 각도만 135도.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들 삭제하면 그라운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다 글씨를 써줘야 됩니다. 요 끝에다가 글씨를 써야 돼요. 텍스트, 자, 텍스트 영역을 적당히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글씨 크기는 자, 다시 보시죠. 글씨 크기는 얼마로 잡냐면, 자, 지금 얘가 1대 40도면이에요. 40이고 곱하기 한 6mm 정도? 240mm 되네요. 그러니까 240 엔터. 그 다음에 그라운드 라인.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아이고, 문자가. 자, 문자. 이동하기. 자,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스타일에서 글꼴을 좀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올려야 되냐면 100mm 옵셋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100mm 옵셋을 해줍니다. 자, 얘 분해하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선들은 인면선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 하얀색 선이 뭐냐면 걸레바지입니다. 우리 벽하고 바닥하고 만나는 부분에
걸레바지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 걸레바지입니다. 걸레바지는 높이가 100mm입니다. 이거 150도 쓰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80도 사용해요. 그냥 기본으로 100mm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올라가냐면 이 선 있죠. 온돌 있죠. 여기가 온돌이죠. 이 선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잘 생각해 보시죠. 천고라고 하는 것은 거실에서부터 천정까지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관에서 이 높이가 아닌 거죠. 거실에서부터의 높이입니다. 옵셋 2400. 여기서부터 이렇게 2400을 올리시면 돼요. 쭉 뺍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바로 이제 이 내용인 거죠. 이 내용인 거죠.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온돌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40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선이, 지금 그린 이 선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셨나요? 바로,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자, 확대해서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여기가 온돌에서 2400이 되는 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반자와 반자 돌림에 대해서 설명하면, 반자는 우리나라 말로 천정이란 뜻입니다. 천정이란 뜻이에요. 반자가 천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건축에서는 반자 높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 반자 높이 이렇게 얘기하고, 인테리어에서는 실링 높이, 실링 높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장이죠. 천장이고 실링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번역 그대로 한 거예요. 영어로 실링, 우리나라 말로 천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링 높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장 높이, 실링 높이, 그 다음에 천고라고 합니다. 천고. 무슨 뜻이냐면 천장 할 때 그 천하고 높을 고자를 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옛날에는 그런 걸 쓰더라고요. 고, 광 이런 말을 써요. 고가 높이란 뜻이고요. 광이 폭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옛날 한자를 섞어서 그래요. 한자가 이게 높을 고자인데, 그러니까 천정의 높이란 뜻으로 천고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천고가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천고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천고를 쓰고 실링 높이를 쓰고, 이건 주로 이제 인테리어, 실내 건축 쪽에서 쓰는 단어고, 그 다음에 반자 높이라는 단어는 주로 건축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자 돌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인테리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몰딩이라고 합니다. 몰딩. 우리 여기 천정하고 벽하고 보는 부분에 나무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죠. 그죠? 저거 몰딩이라고 합니다. 걸레바지도 몰딩이 돼요. 지금 우리가 그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여기. 얘도 몰딩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도 몰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정에 있는 여기 몰딩.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자 돌림입니다. 천정과 벽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몰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천정 몰딩의 크기가 얼마냐면 36에 3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렉탱글
렉탱글 골뱅이 36, 마이너스 36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천장이잖아요. 그죠? 천장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 이거죠. 뭐 미장합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석고보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PVC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거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는데 그냥 여기는 합판 6mm 줬어요. 합판 THK 6이라고 돼 있죠. 티크니스 6으로 줬는데 치수가 많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mm 주세요. 이렇게 옵셋 10mm 그리고 트림으로 여길 끊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반자 틀이 들어갑니다. 45에 45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을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얘를 조금 더 올려야 되겠군요. 카피를 하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요. 이때 요 두 개에서는 인면선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보시면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테두리보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테두리보예요. 요게 테두리보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보이시는 요 부분이 테두리보라는 부분이고,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얘가 달대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온 거 있죠. 여기가 천정이고 여기가 천정이고, 천정에서 이렇게 달대를 내린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해되시나요? 이 안에, 자, 얘를 제가 반자 틀이라고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천정에서 이렇게 달대를 내리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달대, 그러니까 이 위에 천정 구조물이 사각형 모양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달대를 매달아서 천정에다 매달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반자 틀이에요. 이게 이제 천정 구조물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이건 지금 보시는 건 경량철골일 때입니다. 경량철골.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천정 있죠. 이 천정이 현재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세탭에서 이미지 열어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마이너 채널이라고 하고, 요걸 마이너 채널이라고 하고, 요건 엠바 클립이라고 합니다. 클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엠바라고 하는데, 엠바가 이렇게 M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틀이. 그래서 이걸 엠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캐링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생겨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행거 볼트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행거 볼트가 달대예요. 천정에 행거 볼트를 달아요. 행거 볼트를 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행거 클립을 이용해서 캐링 채널을 매달고, 이 캐링 채널하고 그 다음에 엠바 클립하고 그 다음에 엠바를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정을 매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다시 보시죠. 자,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는 부분은 현재 여기에요. 우리가 보는 건 여기에요. 그러니까 얘를 떼내면 뭐가 보여요? 이 엠바가 보이는 겁니다. 이 엠바가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엠바와 엠바 사이에다가 볼트를 이용해서 체결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N바와 N바 사이 간격이 300mm입니다. 300mm예요. 얘가 300mm 간격이거든요. 300짜리거든요.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시다. 이렇게요. 3D로 표현한 겁니다. 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행거 볼트가 이렇게 천정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행거로 매달고, 자, N바가, 여기 캐링 채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N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생겼고, 얘는 뭐냐면 커튼 박스예요. 커튼 박스가 들어갔을 때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라는 걸 3D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천정에 대한 구조물이. 그래서 이 반자틀은 얼마 간격이냐면 450mm 간격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450에 450씩 정사각형이 되도록 짜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카피 이렇게 해서 어레이 10개만 450mm 간격으로 이렇게 짜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반자 돌림은 벽면을 따라서 한 번만 돌아가면 돼요. 근데 이 위에 반자 틀은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450에 450짜리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테두리 보로 올라갑니다. 테두리 보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테두리 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테두리가 둘레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둘레란 뜻이고, 보는 하중을 옆으로 돌리는 걸 보라고 합니다. 설명을 따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테두리 보의 높이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 이해되셨나요? 테두리 보를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고 벽 두께의 1.5배 이상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벽 두께가 얼마예요? 420mm죠. 420mm인데 1.5를 곱해야 되는 거죠. 자, 보시죠. 420에 곱하기 1.5, 630mm 이상. 다시 말하면 테두리 보는 630mm 이상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제물에 보면 얼마로 돼 있어요? 700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붕의 제일 이 위에 끝선 있죠? 여기까지를 테두리 보라고 하는데 이 높이가 벽 두께의 1.5배 이상. 그래서 보통 700이나 800 정도 쓰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 두께가 420이거든요. 다 420, 거의 420으로 고정돼서 나오니까 800을 써버리면 여유가 있는 거죠. 여기처럼 700 써도 되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옵셋 800 그리고 올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걸 물매라고 합니다. 물매. 그러니까 지붕이 기울어진 이 각도 있죠. 요거를 순우리말로 물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수로 표시하면 돼요. 예를 이런 거 10분의 4 이해되시나요? 아랫부분에 10cm 정도 갔을 때 높이가 4cm 올라간 정도의 기울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5도가 될 때 있죠. 이런 걸 되물매라고 합니다. 되물매. 그러니까 평물매가 있고
평 물매가 있고 되물매가 있고 된물매가 있고, 얘는 45도일 때, 그리고 45도 이상일 때, 그리고 얘는 45도 이하가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렉탱글 요 교차점에다가 1000, 400 이렇게 씁니다. 1000, 400으로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X라인 이렇게 되게끔 그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싹둑 지웁니다. 싹둑 지우고, 그 다음 여기 600mm 나가잖아요. 요게 뭐냐면 처마입니다. 처마. 중심선에서 이만큼 나간 걸 처마라고 합니다. 스라브의 두께는 150입니다. 여기 250 보이시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요. 옵셋 600mm, 그 다음 라인 여기서 250mm, 그 다음 150mm, 이렇게요. 옵셋 150mm. 필렛으로 선 정리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트림으로 선 마무리. 그러면 지붕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라인 여기서부터 중간까지 요만큼 올려서 옵셋 45mm 이렇게요. 달 때는 900mm 간격입니다. 카피 어레이 한 4개만 이렇게 900mm 간격으로, 다시 어레이 4개만 이렇게 900mm 간격으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익스텐드 그러면 이렇게 달대가 완성이 됩니다. 원래는 달대 바지가 옆에 이렇게 붙어야 돼요. 달대 바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달대 바지 안 그리니까 그냥 요렇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요구사항 나오죠. 여기 단열재 외벽은 120, 바닥은 85, 지붕은 180. 단열재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도 단열재를 넣어줘야 돼요. 옵셋 180 이렇게요. 180mm 짜리 단열재를 이와 같이 넣어주는데, 얘는 이렇게 마감선으로 긋고 이거 조인하고 옵셋 180 나누기 2,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들어가요? 단열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단열재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감까지 이렇게 싹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딜 마감하느냐? 이제 이 벽체 부분도 보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철근 콘크리트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옵셋 100mm 필렛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 옵셋 200mm, 옵셋 150mm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가 있고, 자, 이해되시나요?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마감하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마감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 단열재, 여기 벽돌. 이해되시나요? 또는 이렇게요. 이렇게 마감하셔도 돼요. 철근 콘크리트에 벽돌로 마감하셔도 되고, 이건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마감하셔도 돼요. 그냥 아예 철근 콘크리트로 쌓아버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100mm, 120mm 필렛, 트림, 옵셋 150, 자, 필렛, 이런 모습으로 끝나야지 정상이겠죠? 해치 70mm 0도 해칭 이렇게요. 옵셋 60mm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요. 단열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든지 크게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처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처마 돌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골뱅이 36,36. 근데 얘가 과제물에는 없지만 이쪽에 이렇게 똑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라인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리고 똑같이 옵셋 10mm 다시 렉탱글 골뱅이 45,45 똑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카피를 합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다시 라인을 그립니다. 이렇게 라인을 마감해 주시면 돼요. 이때 요 가운데 선은 마감선, 이 바깥에 선은 인면선, 라인,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서 해칭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처마 반자가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마감입니다. 옵셋 20mm 이렇게요. 트림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역시 마감이니까 초록색으로 바꾸고 옵셋 20mm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오도록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감하시면 돼요. 이때 여기에 창문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옵셋 150 트림 여기까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45mm 옵셋 30mm 창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창문이 이렇게 들어오면 마감이 여기까지 창문 틀까지 딱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감시켜 보시죠. 지붕의 경우 여기 방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5mm 두 번 하고 여기는 20mm입니다. 20mm, 20mm 이런 식으로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 이렇게 하시고요. 이 선이 바로 방수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요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홈을 내줍니다. 뭐 크기는 대략 없어요. 20에 20은 안 되겠죠. 여기가 20이니까 뭐 대략 한 15에 10. 네, 렉탱글 위치 상관없습니다. 니어레스트 근처에다가 15,15 자, 이렇게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한 5mm 더 밀어도 돼요. 20에 15 쓰셔도 됩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 끊기 홈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비가 와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방수 처리됐으니까 미끄러져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지나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 타고 들어가다 떨어지나요? 조금 타고 들어가다 떨어져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축축해지면 습기를 먹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이 끝에서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여기에다가 물끈 키움을 만들어서 여기서 더 이상 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마 끝에 항상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요. 자, 근데 이제 지금 그린 과제물하고는 반대로 그려야 돼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300, 350, 다시 15 이렇게요. 15, 300, 350. 어떤 분은 이거 320 쓰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그냥 딱 300으로 끝내시는 분도 있고, 저는 조금 여유있게 350. 자,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다시 렉탱글 마이너스 30, 플러스 50. 라인 옵셋 15. 자, 라인. 자, 이때 얘네들은 마감선입니다. 얘는 마감선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선을 그려서 얘네들은 해칭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그룹으로 싹 묶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얘는 그룹이 아니에요. 얘는 그룹 아니고 여기만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기와장만 그룹으로 묶입니다. 자, 이동하기 전체 선택한 다음에 요 끝점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조금 더 한 60mm 더 안쪽으로 밀어 넣기는 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지붕선을 맞춰야죠. 로테이트. 자, 원점 레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원점과 요 끝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교차점으로 올리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로테이트 원점, 그 다음에 레퍼런스 지정하고, 자, 원점과 그 반대 끝점 있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교차되는 이 지점 있죠? 여길 클릭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맞춰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패스 어레이요. 경로 배열. 자, 선택하고 엔터, 경로를 지붕 라인으로. 그러면 쭉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간격이 300mm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와장 위에 이렇게 기와가 차곡차곡 쌓이죠?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기와는 삭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50mm만 빼주세요. 이렇게 50mm를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필렛으로 15mm 이렇게 필렛으로 마감해 주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A 누르고, 자, 다시 조인. 자, 이렇게 되게끔. 여기가 뭐냐면 수막세 기와라고 해서
기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거 표현해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기와가 끝났네요. 이게 단면도입니다.